당신도 종합소득세 박사가 될 수 있다. 종합퀴즈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종합퀴즈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안 가셨나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훈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3번째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얼떨떨하고요.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고 직원분들한테 뭔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 국세청 유튜브 평소에 좀 보십니까? 아, 네. 많이 봤었죠. 네. 많이. 구독은 하셨습니까? 네. 혹시 그 국세청 유튜브를 나와 보시니까 이 영상이 좀 상담 전화에 대한 수요를 좀 대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도 좀 있었고, 이제 납세자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풀어드리면 그 상담 전화 수요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럼 혹시 중복되는 질문을 계속 답하기가 귀찮아서 상담 전화를 좀 줄여서 내가 일을 좀 편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내려놓고 계신 우리 유 조사관님 농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상에 나갈 겁니다. 아니 그거는 편집. 네. 오늘은 금융소득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 이자소득이 대략 8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납부 세금이 없다. 2번 흔히 저율과세라고 부르는 조합원 예탁금은 2025년까지 소득세는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1.4%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번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번 비과세 금융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에서 원천 징수 대상인 일반 예금이나 주식 배당 등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3번입니다. 문제를 고의적으로 잘못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인기를 위해서 일부러 틀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속지 않으시는군요. 3번 정답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럼 3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우선 1번의 경우 보기와 같은 이자소득만 8천만 원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1번과 같이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4번과 같이 이자소득 전체 금액의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 구조로 인해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최소한 14%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금융소득만 연간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 14% 상당액 이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었어.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을 보면 조합 등 예탁금 이자에 관한 저율 상품은 보기와 같이 2025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26년도 같은 경우는 5%, 2027년 이후부터는 9% 세율로 원천 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은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원천 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종합퀴즈쇼 이번 편 시간 관계상 맛보기 퀴즈를 생략하고 진행되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편안했습니다. 다음 편엔 맛보기 퀴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퀴즈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